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LH는 지난 8일 정부의 LH 혁신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세부 실천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확대 간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김현준 LH 사장은 회의에 앞서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동산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는 지난 4월 전국 오피스텔 전세가율이 84.61%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시도 가운데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으로 92.29%를 기록했고 뒤이어 인천 87.08%, 경기 86.6% 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부동산 불법 거래 비위 의혹을 받는 12명의 소속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전날 국민권익위원회에 발표가 있은 지 하루도 안 돼 민주당이 발빠른 조치를 취하자 탈당을 권유받은 의원들은 억울하다, 유감이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한동안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정부가 인원 감축을 밝힌 LH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또 혁신 방안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여당 의원들 또한 부동산 투기 사실이 밝혀진 지금에 이 LH로 인한 나비 효과가 어디까지 미쳐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자,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우리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올인원 유튜브 통해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게 느껴지는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된 이슈 또 궁금증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지금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재테크나 부시면 검색해 보시고요. 자, 지금 방송 역시 실시간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역시 서울경제TV 들어오셔서 휴대폰 통해서도 함께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네, 오늘은요 스튜디오에 이분 모셨습니다. 부동산계 유재성 대표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과 함께하는 강의 시간입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전망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이 얼마만큼,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대표님의 시선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다시 좀 반등을 또 강력하게 좀 이제 하고 있는 모습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올해 들어서면서 이사 공급 대책이 나오면서 조금 주춤 좀 했었었죠. 아무래도 공급량이 이제 늘어난다고 하니까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다시 5월, 6월 들어서면서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V자 반등이다라고 이제 할 정도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도대체 지금 아니 10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10억이 남아서 20억이 됐어요. 기분 좋잖아요. 근데 이 10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이제 6월부터 82.5% 그러니까 10억 남았는데 8억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된다. 자, 그러면 사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이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아니면 도대체 어디까지 도대체 끝이 어디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팩트 체크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서울 부동산 가격이 트리플 상승, 지금 일단 매매가부터 그렇죠.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0.11% 이게 주간 상승률이에요. 자, 주간 상승률이 0.11% 올라갔던 게 무려 지금 11개월 만에 지금 최고치를 47주 만에 지금 다시 최고치를 찍는 이런 지금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매매가가 이렇게 올라가네. 자, 근데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니죠. 자, 지금 지역별로 편차가 큽니다. 특히나 지금 뭐 강남 쪽이 지금 최근에 또 시세를 읽고 특히나 그 안에서도 바로 서초구 쪽이 지금 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무려 0.63%. 자,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0.11%가 올라간 것도 정말 깜놀이라는 거죠. 뭐 정말 11개월 만에 가장 최고치니까. 자, 이것도 높은데 지금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무려 0.63%니까 지금 6배가 넘죠. 거의 6배 가까운 이런 지금 엄청난 상승률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전세가도 만만치 않습니다.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가 같은 경우에도 다시 0.06% 상승이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 마찬가지로 전세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초구가 가장 지금 높은 상승률을 보이게 돼. 당연히 지금 반포동 이주수요 지금 4,000세대가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정말 전세가 뭐 씨가 말랐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반포 쪽 이주수요 이런 것들이 또 뭐 서울 전반적으로 또 영향을 좀 미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서초구만 0.26% 급등.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전세가 같은 경우에도 4배 이상이 올라갔고 매매가 같은 경우에도 거의 6배 가까이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시장, 전세시장뿐만 아니라 경매시장도 당연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경매 낙찰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115.9%. 지금 이게요. 2.1% 지금 올랐는데 이게 또 역대 최고치를 또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뭐 매매, 전세, 경매, 트리플 상승장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좀 팩트체크를 제가 해드렸고요. 자, 특히나 그 많은 중에서 지금 서초구가 지금 계속 뭐 매매시장, 전세시장 뜨거우니까 그쪽을 조금 집중적으로 제가 좀 분석을 해드리면, 자, 일단 자, 이 서초 그랑자이, 네, 지금 이제 이달 말 이제 입주를 하는 바로 그 아파트죠. 자, 서초 그랑자이 같은 경우에 지금 전용 59제곱미터, 우리가 보통 그 24평, 예를 들면 뭐 예전에는 우리가 보통 뭐 소형주택이다, 뭐 그 서민 아파트 이렇게 얘기했던 바로 그거잖아요. 자, 전용 59제곱미터, 20평대 아파트가 처음에 분양할 때가 약 한 12억대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현재요. 25억이에요. 야, 프리미엄만 지금 그렇죠. 네, 지금 뭐 분양하고 입주까지 한 2, 3년인데 지금 뭐 프리미엄만 13억 정도가 붙었고 전용 뭐 84제곱미터도 엄청납니다. 지금 뭐 33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그 호가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한 30에서 35억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프리미엄만 뭐 거의 15억 이상이 지금 붙어 있는 이런 상태여서 정말 정말 끝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지금 뭐 전세 쪽에서 지금 서초의 그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뭐 매매가도 지금 최고를 달리고 있는 그 지역이죠. 여기도 59제곱미터 지금 24평형. 요게 지금 전세가 15억에 또 실거래가 되면 매매가 아니에요. 전세가 15억에 실거래 되면 또 깜짝 놀랐고 호가는 이미 17억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뭐 우리나라 안에서 이걸 가늠해 보기는 어려워서 제가 뭐 정말 악명 높은 그런 뭐 부동산 높은 곳 있잖아요. 바로 홍콩. 최근에 또 홍콩 같은 경우에도 지하 주차장에 한 칸, 차 댈 수 있는 이 한 칸이요. 무려 14억 5천에 거래가 돼서 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죠. 이게 얼마 전만 해도 10억 정도의 거래가 됐던 게 14억 5천까지 거래가 됐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전용 324제곱미터 정도 되는 게 무려 660억에 거래가 됐으니까. 네. 자, 우리나라 이제 아크로 리버파크가 평당 1억 넘어서면서 깜짝 놀랐는데 지금 한 뭐 1억 한 2, 3천씩 올라가죠. 근데 뭐 이런 정말 많이 올라가는 곳들은 평당 한 5, 6억까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한 1억 넘어간 쪽에서 이게 정말 끝이다 아니다. 이야기가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규제도 나왔죠. 자, 공급 대책도 나왔죠. 자, 이런데도 왜 이렇게 계속 오름세를 하고 있는 걸까요? 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자, 양도소득세 중과 그렇죠. 아까도 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82.5%다 그러면 사실 이거
부동산 투자 이제는 하지 뭐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양도소득세 중과가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기존의 공급을 완전 차단하는 수도꼭지를 완전히 잠궈버리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니 내가 그냥 가지고 있지 종부세 내더라도 재산세 좀 내더라도 내가 80%가 넘어가는 양도소득세를 내면서까지 팔지 않겠다라는 자 매물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희소성이 있는 거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신규 공급 쪽에서 이걸 뚫어줘야 되는데 최근에 과천청사 쪽 그렇죠 공급 철회됐죠. 자 그러면 아니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이거 공급 안 되는구나. 자 그러면 지금 뭐 태릉이나 용산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도 마포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이쪽도 정부에서 계획한 대로 공급 못하는 거 아니야? 결국은 신규 공급까지 그러니까 기존 공급은 수도꼭지가 잠겨져 있고 신규 공급은 흔들리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매물 없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결국은 매도자 우위 시장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면 매매 가격 상승세는 올 하반기뿐만 아니라 조금 더 길게 본다라면 내년 상반기 여름까지도 계속 뜨거운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재 모습 살펴보고 앞으로 얼마나 상승을 하게 될지를 좀 짚어보는 시간이었죠. 지금 주변에 여러 요소들이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만큼 전략을 좀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무료 세미나에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에는요, 소액으로 강남에 투자하는 101가지 방법을 좀 공개해 주신다고 하고요. 또 그리고 매주 토요일에는 나만의 부동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자라는 주제로 무료 세미나를 안내해 주신다고 합니다.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어지는 정보 체크 시간에 대표님께서는 어느 지역을 투자 지역으로 보고 계신지 첫 번째 우선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대표님과 첫 번째로는요. 바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의 20평대 아파트 바로 3억 원대 투자 사례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 위치는 서초구 서초동이고요. 2호선 강남역 역세권에서 방 3개짜리 아파트를 찾아볼 텐데요. 가격 살펴보시죠. 약 12억 6,400만 원에서 12억 9천만 원 예상되네요. 네, 딱 들었을 때 투자 사례가 참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신축 아파트, 그것도 강남에서 3억 원대에 어떻게 가능할까 저희가 알아볼 텐데 투자 사례하고요. 입지 특징 한 번에 만나볼까요? 자, 그렇습니다. 뭐 요즘 정말 강남에 아파트 산다는 게 하늘의 별 따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뭐 어마어마하죠. 뭐 최근에 레미안 원밸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청약 경쟁률이 이제 얼마가 될지 뭐 이제 엄청나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강남에는 새 아파트를요.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청약 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다 채워서 해야 되다 보니까 자, 그렇다라면 청약 가점이 필요가 없이도 청약 통장이 필요가 없이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고 자, 또 하나는 내가 현금이 지금 이제 15억 넘어가면 대출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15억 이하에서 어느 정도 대출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 자, 또 하나는 지금 뭐 웬만한 것들은 또 실입주를 해서 전세 놓고 갭 투자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세 놓고 갭 투자가 가능할 수 있는 신축 요런 쪽으로 좀 우리가 찾아서 투자 사례를 한번 만나볼 텐데 자, 서초동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엄청나게 뜨거운 그 서초동의 새 아파트면서 20평대 아파트인데 3억 정도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쪽 서초동 서초동을 얘기할 게 뭐 있냐 하지만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자, 일단 뭐 그렇죠. 뭐 가장 대한민국에서 비싼 아파트가 서초구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반포의 아크로 리버파크라는 아파트. 공시지가 뭐 1위 뭐 당연하고 지금 뭐 30평대 1억 넘어가면서 깜짝 놀랐던 바로 그 아파트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반포주공 1단지뿐만 아니라 지금 이주하면서 인근의 전세가 제로예요. 자, 그러니까 전세가가 정말 부르는 게 값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그만큼 좀 갭 투자 환경은 좋아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다가 또 대규모 개발 호재들 맞습니다. 서초대로의 업무 복합단지, 강남역 바로 옆에 지금 삼성타운이잖아요. 그 옆에 지금 코롱부지라든지 롯데 지금 칠성부지 이런 것들이 지금 개발이 되면서
지금 이쪽으로 또 많은 업무단지, 지금 마이스복합단지가 들어오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바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라는 또 정말 강남의 뭐 가장 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자, 일단 강남역 쪽하고 교대역 쪽하고 서초역 쪽하고 이렇게 쭉 이어지는 여기를 보고 우리가 서초대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서초대로 개발 사업이 지금 뭐 종상향도 이루어지고 해서 약 한 80만 평 정도 되는 게 지금 대규모 업무지구로 지금 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삼성 지금 뭐 그 전자 사옥이 있는 바로 그렇죠. 삼성타운이라고 하죠. 요게 삼성타운과 롯데타운 그다음에 코롱부지 개발들 이런 것들이 지금 가시권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 서초 법조타운하고 지금 서리풀 터널 개통된 거 정보사부지 개발하는 거 이런 개발 이슈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 또 하나는 지금 서초 쪽에 지금 뭐 바로 삼성 그 지금 전자 사옥 바로 아래쪽에 보면 레미안 타운이라고 할 정도로 다 레미안 아파트들이 쫙 있는 곳들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가 바로 그렇죠. 서초 그랑자이 최근에 입주하면서 24평 아파트가 25억을 기록하고 있는 바로 그 동네가 자, 그러면서 지금 바로 여기가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된다라면 이것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이렇게 묶여지고 왜냐하면 이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되면 위층은 전부 다 공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꺼번에 묶일 텐데 지금 이쪽은 너무 비싸서 우리가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렇다면 서울 교대 가까이 있는 쪽 그러니까 강남역하고 교대역 이 사이에 있는 이쪽을 우리가 좀 투자 포인트로 잡아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요 지역 여기에 위치해 있는 그런 신축 아파트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있다는 서초동인데 여기서 저희가 3억 원대 투자 사례로 만나보고 있는 거잖아요. 전략 좀 한번 세워주시죠. 자, 일단 중요한 거는요. 청약 통장하고 가점이 필요 없어요. 가점 지금 높은 분들만 지금 강남에 집을 살 수 있는데 지금 여기는 그것이 필요 없는 무순위 청약이면서 선착순으로 뭐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 거고요. 자, 또 하나는 20평대 아파트라도 가장 선호하는 게 그렇죠. 방 3개에 화장실 2개, 거실, 주방 이렇게 되어 발코니까지 있는 그렇죠. 이런 3베이 구조의 뭐 방 3개, 화장실 2개. 요것도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청약해놓고 3년, 4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미 완공, 준공이 완료돼 있기 때문에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금이 실제로 딱 3억대 그러니까 한 3, 4억 정도로 가능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그런 서초동의 신축 아파트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길게 기다릴 거 없이 즉시 원하면 입주가 가능한 신축 아파트라고 합니다. 방이 3개인데 어떻게 3억 원대 투자가 가능한 건지 가격에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금액대는요. 지금 분양가 기준 했을 때 약 한 12억 6,400에서 12억 9천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쪽이 제가 보수적으로 좀 봤을 때도 지금 한 8에서 9억 정도는 전세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전세가 없어요, 이 동네는. 물론 뭐 10억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지만 조금 보수적으로 본다라면 자, 그러면 한 8, 9억 정도만 하더라도 여기는 전세를 놓고 당장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준공이 완료됐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전세를 안고 투자한다라고 하면 3억 6천에서 한 3억 9천 그러니까 3억대에도 가능한 물론 지금 여기가 전세가가 10억까지도 가능할 수는 있어요. 자, 그렇다면 2억대에도 투자가 가능한 정말 서초 쪽에서 만나기 어려운 그런 신축 아파트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2억 원대에서 3억 원대에 접근할 수 있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의 방 3개짜리 아파트였습니다. 다음 강남 지역에서는 상가로 찾아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번에는요. 강남대로 역세권 상가에서 투자 금액이 2억 원대 사례를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 위치는요. 우선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이고요. 3호선 신사역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라고 합니다. 상가의 투자 금액 살펴보시죠. 약 6억 5천만 원에서 6억 5천8백만 원 예상되나요? 네, 정말 말 그대로 강남대로 한복판에서 만나보는 상가입니다. 저희가 상가는 생명이 입지인 만큼요. 입지적인 특징이랑 투자 사례가 궁금하거든요. 여기도 한번 만나볼까요?
자, 일단 그 아파트를 투자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미 다주택인 분들은 이제 아파트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뭐 종부세 부담이라든지 여러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는 포트폴리오를 잘 짜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전에는 아파트만 했잖아요. 자, 그런데 아파트가 기왕에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주거, 상가 쪽도 이제는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상가는 그렇죠. 우리 뭐 앵커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정말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예요. 자, 그런데 강남대로라면 그렇죠. 그것도 대로변에 있다면 더 말할 게 없고, 역세권에서 그것도 뭐 지하철역에서 1분 거리라면 더 말할 게 없잖아요. 자, 그러면서도 소액으로 가능하다면 그렇죠. 한 2억대 정도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강남대로가 왜 중요하냐면요. 자, 일단 신사역, 노년역, 신노년역, 강남역, 이게 지금 강남대로인데 지금은 이게 지하철로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미 공사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신분당선, 이것을 연결하는 신분당선이 내년에 개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압구정, 반포, 뭐 한남 이쪽에 대규모 또 아파트 재건축. 자, 아파트가 재건축된다는 건 어떤 의미죠? 바로 그 주변에 우량 소비자들, 그렇죠. 많은 소비 능력을 가진 고급 주거단지가 들어와야 상가는 사는 거니까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도 국제교류 복합지구하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라는, 그러니까 시세 차이까지 또 기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형 호재까지 우리가 챙겨봐야 된다는 거죠. 자, 지도를 보면 좀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자, 지금 강남역하고 신사역 이 사이가 지하철이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역은 3호선, 노년역 지금 7호선, 신논현 9호선, 강남역 2호선 다 주요 지하철이잖아요. 자, 근데 이것을 이제 신분당선이 그대로 연결을 하는데 이것이 내년에 개통을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용산까지 그대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변으로 압구정 재건축이라든지 반포 재건축이라든지 한남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일어나면 이쪽으로 모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서 나중에 위례 신사선이 국제교류 복합지구까지도 그대로 연결을 합니다. 위치적으로도 가깝기도 하지만, 자, 그러면 이 모든 호재들이 다 모이는 곳이 이제 신사역이 트리플 역세권으로 거듭나고 있는데, 그러면서 여기 바로 이 강남 대로변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주변 곳곳과 연결되는 신사역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강남대로에서 저희가 뭐 월세만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시세 차이까지 노려보면서 상가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저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자, 뭐 3호선, 신분당선, 위례 신사선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 돼 있기 때문에 신사역을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고요. 자, 강남대로 업무지구하고 가로수 상권, 압구정 로데오 상권, 이걸 보고 우리가 교차 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지구와 주거와 상권이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도 강남 대로변에 실질적으로 대지가 790평, 거의 800평 가까운 이런 매머드급 지금까지 개발이 없었어요. 이게 거의 10년 만에 지금 뭐 처음 또 공급이 되는 그런 멀티 컴플렉스 스퀘어 형태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이제 완전히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또 빌딩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남대로 근처인데다가 또 바로 앞에가 가로수길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만나보는 상가 투자 금액이 가장 궁금하거든요. 만나볼까요? 자, 일단 한 칸 기준했을 때요. 분양가가 6억 5천에서 6억 5천 8백 뭐 요 정도 되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한 70%까지 가능하지만 보수적으로 60%만 잡더라도 약 한 4억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보증금 5천만 원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6억 5천에서 5천만 원 빼고 4억 빼면 2억 정도를 가지고 강남 대로변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강남대로 한복판의 가로수길 근처에서 2억 원대의 투자가 가능한 상가로 만나봤습니다. 대표님과 무료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고 세미나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매주 목요일에는요, 소액으로 강남에 투자하는 101가지 비법을 공개하는 무료 세미나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토요일에는요, 나만의 부동산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방법까지 02-3153-2668번 연락 주셔서 세미나에서 함께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하고요. 자, 오늘 유재석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 다시 만나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이번 순서는요, 부동산계 뉴스타 김성진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뭐 뉴스를 봐도 연일 부동산 기사가 좀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에서 저희가 신중하게 투자를 해보려면 도움이 좀 필요해서요. 오늘 어디로 가볼까요? 그래요, 오늘 하반기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또 한여름도 같이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또 시청자분들도 올해 이제 장마가 기다리고 있고 또 한여름 더위가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뭐 누수랄지 또 때로는 뭐 에어컨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미리 한번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뭐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시장 상황이 상당히 또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것들 서울시에서 발표하거나 뭐 국토부에서 발표를 하거나 앞으로 이 시장이 앞으로 뭐 재건축, 뭐 재개발, 또 때로는 뭐 이런 소규모 정비 사업들 결국에는 이런 주택의 굉장히 공급을 놀리기 위해서 또 이러한 많은 혜택들과 또 완화 방침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주거 정비 지수제 폐지랄지 또 이종 지역들의 이런 용적률의 상향, 뭐 7층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고밀도 개발에 타겟팅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뭐 4층 이하의 규모 주택들, 뭐 단독주택이건 다가구 주택이건 이러한 많은 형식에 이루고 있는 주택들이 이제는 고밀도와 더욱더 이제 고층화될 수 있기 때문에 즉 그런 것들이 토지의 가치로서의 바로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토지의 가치가 오르는 것, 즉 이런 토지 위에 건축물과 또 우리나라는 토지 위에 건축물과 또 토지를 하나의 묶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의 상승분은 상당히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이러한 건강하게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시장이 이제 변화를 한다라는 그런 초점에 굉장히 타겟팅을 맞춰주고서 또 시장의 상황을 살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은 그러한 두 지역들 또 재건축이랄지 주변에 소규모 정비 사업들이 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거나 때로는 또 이러한 앞으로 많은 토지의 가치가 많이 상승될 수 있는 그러한 두 지역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앞으로 있을 시장의 긍정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개발이 있는 지역들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어디인지 확인해 보시죠. 네,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우선 가볼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이네요. 자, 6호선 마포구청역 부근에서 방 3개로 이루어진 아파트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아파트의 가격 보시죠. 약 7억 500만 원에서 7억 3천만 원 예상되나요? 네, 강북 대장 지역 중 한 곳으로 꼽히죠. 바로 마포구 가보겠습니다. 자, 마포구의 아파트, 망원동 쪽 아파트의 투자 가치 어떤 게 있을까 하나씩 좀 만나볼까요? 그리고 위쪽 강북 지역에 이제 한강변을 끼고 있는 지역이에요. 망원동이라는 게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 한강의 프리미엄적인 위치 또 입지 그런 것들의 혜택을 바로 받아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이 지역이 왜 주변에 뭐 소규모 재건축이랄지 또 이런 각종 소규모 개발에 계속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이 지역 자체도 또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내밀고 있는 그런 카드들 또 이종 일반 주거 주택의 많은 용적률의 상승이랄지 또 고도 제한이 완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지역을 계속적으로 들쑤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 주요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지역 자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망원동 자체가 숲세권이 너무나 잘 되어져 있죠. 왜냐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한강공원이랄지 많은 숲세권과 또 이런 주거지역 안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공원과 숲이 주는 장점들 이런 공세권이 너무나 탁월하게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가치도 상당히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것들이고 또 우리 이런 도시가 상당히 계속적으로 뭐 개발이나 개발을 통해서 계속 발전을 하고 그러한 것에 있어서는 이러한 숲의 가치가 상당히 높게 평가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도심권 안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뭐 공원이랄지 산책이랄지 또 한강변을 끼고 있는 그런 지역들의 입지가 앞으로 계속 프리미엄이 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런 숲을 통해서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위주로 굉장히 주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그 숲은 건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숲이 제공하고 있는 이러한 미래 가치에 상당히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세계적으로 굉장히 우리는 친환경 세대에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자동차랄지 뭐 내연기관의 쇠퇴랄지 앞으로 전기차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우리는 친환경적인 이런 환경적인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주거 트렌드도 상당히 주변에 녹지 공간이랄지 환경이 아름다운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많은 그런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지역이 또 한강과 또 습세권의 이런 두 가지의 너무나 큰 매력을 또 갖고 있고 그러한 쾌적한 주거 환경이 상당히 입지적으로 구성이 잘 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망원동에 위치해요. 망원동 자체가 이제 바로 한강변을 끼고 있죠. 한강변을 끼고 있는 너무나 이 큰 장점적인 요소를 한눈에 보셔도 너무나 잘 보일 것 같고요. 우리 역세권은 이제 마포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겠죠. 마포구청역에서도 도보 한 5분권이면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이 지역 주변에 이렇게 도보로서 이용할 수 있는 구역들에 이러한 많은 공원들이 내재돼 있다는 것이죠. 한쪽으로는 너무나 많은 공원들이 밀집이 돼 있고 우리가 이것을 이용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너무나 구성이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변에 뭐 상권이랄지 이러한 거주의 목적성이 상당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자, 위쪽으로 이제 두 정거장만 위로 올라가신다면은 또 DMC역이 바로 기다리고 있어요. DMC역 주변에도 많은 DMC 수색 역세권 사업의 대규모 그런 개발이 기다리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현재도 업무 지역이 많이 입지하고 있지만 이 지역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적인 복합적인 용도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위쪽으로는 이제 증산 뉴타운이랄지 또 가재호 뉴타운 이런 것들이 주거의 이런 기본적인 구성, 그런 가격적인 바탕을 상당히 굉장히 잘 깔아주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시세 자체에서도 많은 그러한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또 아래로는 이런 재건축의 이슈, 강북 지역들도 강남 지역들 못지않게 이러한 재건축의 이슈가 상당히 많이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강북 최대의 재건축 이슈 거의 5,000세대급이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많은 이주 수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이 주변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나 이 지역이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으로서의 이동성들, 많은 거주 인구들이 유효 수요들이 주변으로서의 많은 이동이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 지역에 또 지도로 보시면 우측에는 이제 많은 이런 상권들이 기다리고 있죠. 홍대거리랄지 합정이랄지 또 신촌의 상권들. 우리가 이 젊은 층들 20대, 30대들이 항상 너무나 많은 먹거리와 즐길거리와 또 많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그만큼 이런 젊은 수요의 유효 수요랄지 또 상권의 확장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거주지 주변에서 공원이면 공원, 뭐 상권이면 상권, 일자리면 일자리 이러한 박자들이 너무나 잘 맞춰져 있는 또 망원동의 위치를 상당히 높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직주 근접성의 이동성도 상당히 잘 봐야 되죠. 자차를 이동하시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또 왼쪽에는 이제 상암 DMC 업무 지역이 바로 위치해져 있고, 또 이런 월드컵 대교의 개통을 통해서 좌측에는 마곡지구랄지, 아래쪽에는 G밸리와 바로 발 아래 여의도가 가시권에 있다 보니까 이 여의도의 많은 직장인 수요랄지 또 공덕 업무 지구들 이 주변에 한강변을 끼고 있는 지역들은 간선도로도 잘 되어져 있고 대중교통도 너무나 이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성의 편리함을 너무나 잘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또 내노라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대학교의 입지까지 너무나 집중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한 대학교의 이런 수요들까지 계속적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 지역이 왜 살기 좋고 굉장히 환경이 좋은 그런 지역으로 말씀드리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포구에 이제는 아파트의 이런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이제는 이 지역도 20억 클럽을 가입을 했습니다. 20억 클럽이 상당히 20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이제는 아파트에서도 굉장히 비싼 금액이 아니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지역에 20억 클럽을 가입했다는 소식, 꾸준한 지가의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지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 이제 10억이 넘어서 11억 원을 돌파를 했죠. 11억 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러한 지속적인 상승장의 추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죠. 앞서 말씀드린 많은 개발들, 규제를 완화를 했고 또 토지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높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개발들이 너무나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토지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 즉 그 위에 있는 주택들까지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시는 이러한 공급이 너무나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23년, 24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이런 상승장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공세권과 습세권의 이런 아파트 자체가 굉장히 수요층이 상당히 두텁습니다. 앞으로 이런 청약 자체에서도 많은 경쟁률을 보여줬듯이 거의 뭐 200대 1 수준이 넘는 그런 수준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가치에서 있어서도 이러한 여가 활동을 많이 즐기는 공간 자체가 아파트 내의 공터랄지 그 주변에 공원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여가 생활을 즐기고 있고 또 미래의 이런 주거 선택 요인들이 결국은 쾌적성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쾌적성의 주요 타겟인 공원과 또 녹지 공원들, 숲세권의 그런 내 주변, 내 거주하는 지역 주변에 이러한 공세권이 있다는 것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큰 매력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중에 아래쪽에는 이제 이런 당연잎 화력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것이 또 새로운 또 공원의 탄생을 또 기다리고 있죠. 이 지역이 주변에 공원이 너무나 많은데 또 이러한 대형 공원이 한강변을 끼고서 또 탄생이 되다 보니까 주변에 이런 상권들과 같이 묶여서 상권이 확장이 되고 주변에 또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것들, 이러한 공원이 주는 너무나 큰 개발이 당연히 화력발전소가 상당히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 또 왼쪽으로는 이제 월드컵 대교의 개통이 이제 곧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준공은 완료됐죠. 개통을 통해서 또 성산대교나 양화대교가 상당히 많은 체증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러한 교통의 분산을 통해서 오히려 이동성이 이제는 단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이동성의 편리한 확보를 보여주고 또 아래쪽 서부간선도로와 함께 지하화 사업과 연결되다 보니까 더욱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또 우측에는 이제 서부광역철도가 기다리고 있어요. 서부광역철도 지금도 지하철 노선이 주변에 많이 깔려져 있지만 서부광역철도가 또 추가적으로 편입이 되면서 결국 이런 마포구를 다이렉트로 찔러 간다라는 것 주요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위쪽에 이제 상암 DMC 수색 역세권 사업에 롯데 복합 쇼핑몰에 새롭게 이제 입점을 하고 25년에 완공을 향해서 상당히 달려가고 있죠. 이 지역에 복합 쇼핑센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랄지 또 이 지역의 명소가 새롭게 탄생되기 때문에 더욱더 주변 지역의 장점적인 호재로 발생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우리는 가격을 잘 봐야 돼요. 가격이 9억 원이 채 안 되는 게 너무나 큰 장점이죠. 왜 9억 원이냐? 재산세의 이런 감면 혜택이랄지 고급 주택에 해당하는 그런 9억 원이 넘지가 않기 때문에 아직도 7억 원 초반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4평형이라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7억 5천에서 7억 3천만 원에 형성이 돼 있고 그로 인해서 또 시장의 임대가의 이런 흡수 자체가 전세가의 흡수 자체가 5억 원대 후반, 5억 9천에서 6억 원대 초반까지 충분히 흡수가 되고 있다 보니까 1억 원대 초반에 1억 1,500에서 1억 2천만 원이면 충분히 이러한 접근할 수 있는 가성비가 너무나 뛰어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월세로 임하신 분들은 보증금 1억 원 선에 월 140에서 15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이렇게 수익형을 볼 수 있는 또 망원동의 마포구 망원동의 단독형 아파트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주변 시세와 비교를 했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가지고 있다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아파트였고요. 다음 지역 가보시죠. 네,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이번에 가볼 곳은 바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3호선과 신분당선 지나는 양지역 부근에서 이번엔 방 2개로 이루어진 주택으로 만나보려고 합니다. 다세대 주택의 가격 보시죠. 약 4억 7,500만 원에서 4억 9,500만 원 예상되네요. 네, 강남 3구에서는 서초구 양재동 쪽의 주택을 좀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슬슬 여름이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 가보면 더 좋을 양재천 근처인 것 같거든요. 주변이 어떨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리고 이 지역도 서초구에서도 숲과 공원과 또 천변을 가지고 있는 또 우수한 입지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또 그로 인해서 또 많은 주변의 개발들 또 소규모 사업이랄지 뭐 재건축들이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유효 요건들을 상당히 잘 만들어주고 있고 또 주변에 이런 양재동의 상당히 입지를 보시면은 경부고속도로가 너무나 떡하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부고속도로의 지화 소식이랄지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도 이 지역 주변에서 너무나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장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위쪽에는 상당히 이 녹지공원이 상당히 눈에 보이실 텐데 양재동 기준으로 또 매봉산이랄지 또 말죽거리 공원이랄지 양재 시민의 숲의 이런 캠핑장이랄지 또 반대편에는 뭐 지도상에 보이진 않지만 구룡산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산과 공원을 이 지역을 상당히
둘러싸고 있는 그런 장점적인 요소들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고 가운데는 이제 떡하니 양재천이 흐르기 때문에 이런 천변까지 끼고 있는 지역이 너무나 우수한 입지에 위치해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 지역 주변으로서 이 지역 자체도 뭐 2종지나 일반 2종 지역들, 뭐 3종 지역들, 땅의 용도 지역 자체가 앞으로 개발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와 또 고밀도 개발 계획에 타겟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잠시 후에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지역 역시도 저 개포동의 이런 반대편에 재건축 이슈랄지 서초동의 이런 메인들, 서초동의 뭐 반포동이랄지 서초동에 위치한 이런 위쪽의 재건축 단지들도 너무나 원활하게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 뭐 상권도 너무나 뛰어나게 위치해져 있고 또 우리는 가운데에 떡하니 위치해 있는 양재역을 또 주목을 해봐야겠죠. 양재역이 앞으로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개발의 호재를 안고 있죠. 바로 현재는 3호선과 또 신분당선 두 개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앞으로 들어오는 GTX 신호선이 바로 양재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양재역의 입지를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자, 양재동은요, 바로 앞에 이제 주거지에 양재천변을 끼고 있어요. 양재천변을 끼고 있다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너무나 아름다운 미관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고 여가 활동이랄지 주변에 굉장히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너무나 이런 주거환경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그런 요소를 장점적인 요소를 상당히 잘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또 양재동 바로 왼쪽에는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흐르고 있어요. 경부고속도로가 흐르고 있고 위쪽에는 뭐 반포랄지 서초동에 많은 아파트 단지화가 또 이루어지고 있고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측에는 삼성동, 잠실동, 대치동 자체가 토지거래 허가구를 현재 묶여 있죠. 그만큼 개발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토지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될 수 없다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어놓은 것이죠. 그 아래쪽에 위치한 도곡동이랄지 개포동도 다양한 이슈들을 다 안고 있고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하지만 그 위치에 양재동 자체가 현재 입지에 있는 그 끝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많은 타겟팅이 될 수밖에 없겠죠. 땅의 용도 지역도 너무나 훌륭한 그런 용도 지역을 구성을 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주변에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양재동도. 왜냐하면 바로 한 정거장만 이용한다면은 집 주변에 직주 근접성이 너무나 뛰어난 위치에 있다 보니까 양재 R&D 단지랄지 여기서 이제 양재역에서 위쪽으로 한 정거장만 올라가면 강남역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강남역에 다양한 이런 벨트 라인들 너무나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있을 뿐더러 바로 왼쪽에는 또 서초대로의 개발까지 기다리고 있고 정부사 부지의 개발까지 이 주변 지역으로서의 개발들이 너무나 많이 기다리고 있고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또 오른쪽으로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너무나 큰 개발이기 때문에 삼성역에 GTX 신호선이 들어오게 되고 또 양재역에 GTX 신호선이 들어오게 되는데 앞으로 착공 소식이 들려올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유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한 정거장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다이렉트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라인들이 앞으로 삼성동과 양재동에 들어온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주변 지역에 이런 교통의 기반 시설들이 너무나 잘 되어 있죠. 경부고속도로, 간선도로,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의 지화 소식들, 또 기존에 갖고 있는 노선들의 GTX가 포함이 되고 또 위례신사선과 신분당선의 연장 사업들 지금도 이렇게 많은데 그 위쪽에 계속적으로 원져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자리가 너무나 많고 이 지역이 너무나 많은 개발들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교통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 소식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양재 R&CD 특구가 또 조성이 돼서 이제 일자리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양재동이 바로 이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또 아래쪽에 R&D 연구단지랄지 또 이러한 양재 IC 주변의 플랫폼 시티의 개발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가 지금도 많지만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또 주요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서초대로의 개발도 기다리고 있죠. 서초대로도 이 서초대로의 개발의 주요 포인트가 무엇이냐. 즉 용적률과 고도 제한의 완화, 지금 서울시가 미루고 있는 것들이죠. 그로 인해서 또 이러한 고층 빌딩들, 업무 시설들이 계속적으로 이 지역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오른쪽에 있는 테헤란노아,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대형 규모의 빌딩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용적률의 고도 제한 완화들, 토지의 가치가 상승될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상당히 잘 갖추고 있고 상업 업무, 쇼핑 시설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니까 덩달아서 일자리도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것들이고요. 또 우리는 GTX 신호선, 삼성역과 양재역에 들어온다는 것,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쯤에 이제 착공이 들어갈 것인데 양지역이 그 중심에 있다라는 것 앞서 보신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광역철도막 GTS 신호선도 양지역에 들어온다는 것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래쪽에 이제 신분당선을 갖고 있어요. 양지역이 신분당선을 갖고 있지만 위쪽에 강남권들 또 최종적으로 연결되는 용산을 지나서 나중에는 은평구까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어디를 뚫고 가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노선 자체가. 또 아래쪽에는 판교의 많은 실리콘밸리랄지 일자리 타운들을 지나서 또 강남권을 뚫고서 최종적으로 용산까지 연결이 되니까 이 라인이 지나가는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높은 집가를 형성하고 많은 일자리를 갖고 있는 지역들을 통과하기 때문에 제3의 황금 노선이다라고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릴 수 있는 것들이고 또 서초구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너무나 큰 대형 개발들 경부 고속도로가 갖고 있다 보니까 경부 고속도로의 지화 사업이 이제 용역 발주를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청에서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사업을 시작을 한다라는 것들이고 또 도로를 상당히 지하로 넣기 때문에 항상 꾸준히 막히던 지역들 또 한남 IC에서 이 양재 IC가 너무나 구간이 정체가 심했기 때문에 이런 지화를 통해서 교통의 완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주변 지역에서의 이런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면서 녹지랄지 또 상업시설들 위쪽에 토지가 새롭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도로를 지하로 넣으면서 위쪽에 새롭게 생겨나는 이런 토지를 공원이랄지 업무시설을 더욱더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다 보니까 교통과 또 이런 업무시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형 규모의 경부고속도로의 지화 소식도 기다리고 있는 지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가격을 상당히 잘 봐야죠. 가격이 5억 원이 채 안 된다는 거에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에요. 주변 지역에 서초동, 반포동, 강남 위쪽에 한 정거장만 올라간다면은 역삼동, 논현동, 투룸의 가격들 자체가 이제 5억 원을 상당히 넘어서서 이제 6억 원, 7억 원 선에 나오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린 살고 있어요. 상당히 토지의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반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4억 7,500에서 4억 9,500만 원, 5억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이 너무나 큰 매력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전세가의 상승률도 무시 못하겠죠. 지속적인 상승률이 너무나 큰 압박을 주고 있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4억 5천에서 4억 7천만 원에 충분히 접근할 수요가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2,500에서 3천만 원 이런 소액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너무나 큰 장점이고 또 월세를 희망하신 분들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20에서 130만 원 정도의 이런 높은 수익률도 얻을 수 있는 서초구 양재동의 단지형의 투룸의 다세대 주택으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일자리 크게 늘어나고요. GTX 노선이 지나가게 되는 곳 서초구 양재동에서 위치한 투룸 주택을 만나봤습니다. 자, 좋은 정보 소개해 주신 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만나본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오늘 김성진 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자,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방송 끝난 이후에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자, 도움되는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